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아마도 구독자님들 중에서 특정 알트코인에 올인을 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똑같이 했던지라 제 후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에 물타기하다 대주주 되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왜냐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모든 사람이 코인 시장에 입문을 할 때는요, 적은 돈, 뭐 200만 원, 3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 들고요. 한두 개 종목으로 가볍게 시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뭐 똑같았고요. 참 신기한데요. 1주에서 2주, 한 10일 정도는 모든 분들, 거의 한 80%, 90% 분들이요, 꽤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저 역시도 괜찮았었고요. 제가 17년도에 처음 투자했던 코인은 대시 코인, 모네로 코인, 뭐 이런 익명성 코인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기만 하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둘 다 해당이 되는데요. 큰 조정이 오는 경우도 이제 물타기를 한다고 많은 돈을 투입하고 폭등이 올 경우는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입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요, 이 코인 두 개가 에이다랑 그때 당시 퀀텀이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에이다, 퀀텀 난리도 아니었고요. 퀀텀은 이 인공위성 언제 쏘느냐, 뭐 쐈냐 안 쐈냐 하면서 한 12만 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엔 어마어마했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하락장을 맞고 막 박상기에 난 맞고 막 정말 힘들었을 때 결국 만회할 수 있는 건 돈은 없고 뭐 코인은 마이너스 뭐 80% 90% 돼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B2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신용대출 뭐 막 다 끌어쓰면서 B2로 사다가 이제 대주주가 되더라. 이게 이제 뭐 전형적인 공식이고요. 그래서 17년도에 대주주가 됐다가 이제 21년도 4년 후 다음 불장을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 특정 코인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21년도에 이런 이제 레파토리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분들 혹자는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시드가 적다. 뭐 300만 원, 500만 원인데 여기서 뭐 알트코인만 작게 사라. 이런 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일단 시드가 적다 하면요. 뭐 실력이나 뭐 투자 경력이나 내공이 적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더더욱 비트와 이더리움만 시드가 적으니까요. 이제 몰빵을 할 종목을 찾으실 텐데 비트 이더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게 안 됐습니다. 하루에도 뭐 다른 코인들이 뭐 두 배, 세 배 날아가는데 비트 이더가 웬 말이냐. 뭐 너나 사라면서 비트 이더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조차도 안 되더라. 그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있죠. 왜 비트 이더를 사야 되나? 뭐 두 배, 세 배도 되는데요. 다음날 바로 뭐 마이너스 50%, 60% 기본으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비트 이더를 사라고 하는구나. 지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겪었죠. 알트는 5% 이내만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원흉의 코인이 저는 중국 코인입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 이게 뭐 리플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리플 참고로 뭐 잘 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고 있고요. 전혀 어려움 없이 잘 들고 있어요. 그러나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중국 코인이었어요. 어, 물타기 하다 대주주가 되니까요. 정말 뭐 일희일비하게 되더라고요. 중국 소식 없어? 있어? 뭐 시진핑이 뭐라 했어? 계속 이렇게 되다가 아 이거 이대로 가선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튈 때 중국 코인들 막 풍풍 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코인을 덜어내고 해서 이 비중을 결국은 지금 다 들고는 있는데 5% 이내로 들고 있다는 거죠. 비중을 줄였더니 평화가 찾아오면서 아 이제 모든 사실이 모든 기사가 약간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에이 중국이 그럴 리가 없어. 에이 저평가돼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객관적이 되더라. 제가 몇 개만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사실 23년도 6월 달에 바이낸스가 규제되면서 이제 바이낸스가 뭐 전 세계 시장, 뭐 미국 시장, 뭐 필리핀 시장, 그리고 지금 뭐 나이지리아에는 바이낸스 임원이 뭐 구금됐다고 기사를 계속 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규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2위, 중국계 2위 거래소 어딘가요? 뭐 세계적으로도 2위, 3위 되는 OKX 역시도 약간 제
레이더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월 24일자로 해서 OKX 설립자가 미국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심지어 체포됐다는 소문에 이제 이거 가짜 루머다 하면서 일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OKX 대표가 뭐 화를 내면서 이건 잠재적인 시세 조작 시도다, 누군가의 모함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OKX의 규제 문제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 또 최근에 퇴출이 됐었죠. 뭐 근데 바이낸스도 같이 퇴출됐기 때문에 뭐 억울하진 않겠지만, 또 한국에서도 OKX가 뭐 불법으로 이거 뭐 운영한 거 아니냐 해서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OKX의 규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의 영향이라 저는 보는데요,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기사도 제가 1월 말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OKX 청산 오류 탓에 OKB라는 이제 이 거래소의 거래소 토큰이 있습니다.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 반토막이라 하면 마이너스 50%라는 거죠. 자, 비정상적인 대규모 청산 오류 발생, 오류 때문입니다.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류일까요, 이게? 누군가의 의도된 거냐, 아니면 실수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 실수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담보대출, 레버리지 이런 게 이제 시원하게 청산이 됐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롱 치시는 분들은 다 청산이 됐겠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산 피해 규모가 이 오류로 인해서 총 8조 6,970억, 한 9조 정도를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참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OKX는 뭐 전액 보상할 거다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지켜지는지는 모르겠고요. 자, 한번 보세요. 이 OKB 시가총액이 33위, 나름 거대한 메이저 코인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50% 됐다. 이게 그냥 단순 오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고의적인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을까? 저는 조금은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일이 계속 제 눈에는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보고 넘기셨을지 모르겠지만 비중을 줄였더니 조금은 이런 게 눈에 들어오면서 조금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당장 중국계 코인이 다 망한다, 거래소가 망한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린 이유로 바이낸스 BNB 코인 더 많이 올랐고요, 트론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망할 이유도 없어요. 대신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중국 계열이 높으니까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론이든 뭐 바이낸스든 OKX든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장기 투자를 방해하더라.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요. OKX 기사, 중국 기사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3월 19일자 유럽에서 USDT 거래를 중단됐다. 한국과 다르게요, 전 세계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이제 다른 코인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럽에서 USDT를 중단했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유럽에서는 코인 살 때 USDC만 쓰세요라는 겁니다. USDC는 아시겠지만 서클사가 발행한 미제죠. 미국에서 만든 거고요. 블랙락이 많이 투자를 해놨더라. 결국 미국 제만 쓰고 중국계는 쓰지 말라는 얘기와 유사합니다. 조금 더 기사를 보겠습니다. OKX가 이제 해명을 해야겠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유로 거래 페어의 유동성 확대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USDT가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C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데 유동성 확대를 위해 시가총액 1위는 중단하고 2위를 쓰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EU 가상자산법 미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중국 코인이 퇴출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해보면 유럽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요, OKX가 자기 중국계 코인 USDT를 버리고 미국 눈치 보는구나, 미제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는데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2월 27일자로 해서 사실 후오비도 중국계고 홍콩도 중국령이죠. 근데 중국에서 같은 중국을 쳐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콩에서 그 누구보다도 친비트코인, 친암호화폐적인 이 나라인데
후오비가 여기에서 장사 좀 하고 싶습니다. 라이센스 신청을 하니까 요거 신청 철회시켰다. 이유도 뭐 잘 얘기를 안 해줬어요. 지금 뭐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뭐 후오비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2월 22일자로 해서 테더가 그러니까 USDT 테더 회사가 여러 가지 고속도로를 타고 자기네 이제 테더를 운반을 할 텐데요. 트론 고속도로 태우지 않겠다. 나 이 고속도로 안 타겠다. 선언을 이미 해버렸었죠. 25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시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테더가 뭐 원론적인 말만 하고요. 지원 중단 가능성에 즉답은 피하고 있습니다. 트론도 중국계고 테더도 중국계인데요. 중국계끼리 서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중국계를 쳐내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있어요. 자, 물론 중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홍콩에서 상반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이 있을 거,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조차도 뭐 미국보다 빠를지 느릴지 모르지만 이더리움 ETF도 분명히 승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비트코인 사는 게 사실 뭐 온전한 합법은 아니잖아요. 채굴도 불법이고. 그러나 이런 억눌린 중국의 수요가 홍콩의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저는 폭발할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계의 이제 큰 훈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많은 알트코인 특정 종목을 올인을 해 놓으면 내가 너무 불안하더라. 장기 투자를 방해하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이상을 좀 오를 때 팔아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뭐 탄탄하게 분산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중국 코인 물타기를 제가 해봐서 대주주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중국 뉴스, 뭐 시진핑, 뭐 이런 뉴스만 노심초사 오매불망 쳐다보게 되더라. 마음의 평화가 전혀 없는 거죠. 아, 이래선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이거 사실 많이 겪었었는데요.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업비트 불장이 찾아왔었잖아요. 정말 길거리, 지하철, 카페, 레스토랑 모든 곳에 뭐 택시 안에서도 제 친구가 뭐 단타 쳐서 500만 원 벌었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정말 핸드폰만 쳐다보고 다니는 좀비들이 넘쳐났었습니다. 평화로우신가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올라갈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면서 마음의 평화가 와야 되는데 한 특정 종목 몰빵을 하면 그게 안 되더라. 그리고 잘 되면 좋죠. 한 종목 몰빵을 해서 잘 되면 좋은데 항상 투자자들이 놓치는 게 반대로 안 될 경우를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장 2배, 3배 갈 수도 있는데요. 당장 10분 뒤에 마이너스 50%, 60%가 올 수 있는 게 알트코인입니다. 안 될 경우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고 마이너스 50% 돼도 내가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그 코인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코인의 세계는 그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자, 테라루나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테라는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달러를 보장해주는 스테이블 코인. 루나는요, 뭐 시가총액 한 뭐 5위, 6위 했나요? 굉장히 메이저 코인으로 유명했는데 이 코인이 망할 줄 누가 알았냐? 근데 여기에 이제 몰빵을 하신 투자자분이 혹시 계신다면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셨겠죠. FTX 거래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2위, 3위 했던 거래소인데요. 심지어 편의성도 굉장했었어요. 근데 망해버렸다. 만약에 이 거래소만 썼으면 정말 피해가 엄청 심각했겠죠. 그리고 제가 해외 거래소도 쓰긴 쓰는데요. 안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그냥 업비트나 뭐 코인원이나 뭐 이렇게 좀 큰 데 위주로 한국 위주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뭐 영어를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에 비해서 해외는 일 처리도 느리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일처리가 일단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겠죠. 제가 이거를 그래서 뭐 스테이킹 코인이 뭐 날라가서 뭐 또는 제가 잘못 송금을 해서 뭐 날라가 버리면 이걸 찾을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는 쓰고 있지만 보다 안전한 이제 뭐 그래도 뭐 직접 찾아갈 수라도 있는 업비트나 뭐 비썸이나 코인넌 이런 데를 이용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분산이 답이다. 거래소마저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비단 이제 코인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코인 채널이니까 코인 얘기만 하지만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다 사이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제 코인 주식 뭐 같이 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 25년도 넘어가면요. 어느 정도 제도권에 오면 이제 주식과 코인이
다르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입니다. 지금에야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뭐 금이나 코인, 주식 다 같이 뭐 오르고 있긴 한데요. 결국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뭐 대표적인 후행 지표잖아요. 코인으로 돈을 벌면 언젠간 부동산을 또 사셔야 되는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뭐 코인만 하는 것도 좋지만 주식, 부동산도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시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갭 투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갭 투자를 하진 않았는데요. 그냥 집 한 채 있는 걸로 이제 세입자를 구했던 적이 있는데요. 요거 해보신 분들 기억나실까요? 2022년, 23년도 초에 세입자 안 구해지면 우리 갭 투자할 때는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전세는 전세입자가 주기 때문에 그 갭만 투자를 하면 돼.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자동적으로 뭐 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22년도 말 되니까요. 전세제도 자체를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어, 이 부동산은요, 가격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요, 매수자가 아예 없을 때, 전무할 때, 세입자가 없을 때, 이게 정말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제가 겪고 깨달은 바로는, 이 갭 투자도 딱 맞춰서 돈을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여유돈이 있지 않으면 세입자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요, 구해줘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딱 돈을 뭐 갭에 맞춰서 투자를 했다가 큰일 날 수 있구나. 안 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뭐 뼈저리게 느꼈던 뭐 기억이 있는데요. 뭐 부동산 하신 분들 다 공감을 하실 거고요. 어저께 채널에서 잠깐 소개했던 이제 애플 공동 창업자죠. 스티브 워즈니악이 뭐 평생 차트 보며 살기 싫었다고 하면서 2017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했다. 이 역시도 본인의 심신에 멘탈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뭐 이분이 뭐 더 갖고 계셨으면 더 돈을 벌었겠지만 그냥 내가 싫었다는 거죠.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뭐 특정 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면 불편하다. 뭐 비슷한 의미라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쌀 때 여유 있게 분산 투자를 했던 이 분산 씨는 같은 코인으로 벌고요. 초조하게 몰빵을 해서 뭐 이 코인 언제 가나 계속 욕을 하면서 보시는 분을 잃더라. 이게 제가 겪었던 진리입니다. 여유 있게 분산을 하면요. 한두 개 안 가도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여유가 있는데요. 한두 종목만 투자를 하신 분들은요. 이거 안 가면 정말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이거 좀만 사람이 시비 걸어도 막 그 사람에게 분노를 퍼부어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은 5% 이내로 투자를 하고 씨를 뿌리는 개념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 투자 실력에 맞는 금액과 비중과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망정이죠. 3월 25일 날, 짐 로저스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언젠간 다 사라지고 영원히 될 거. 이거 하락장에 이런 거 한번 나오면요.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참, 이 사람 원망도 많이 되고 굉장히 힘들 텐데 지금 강세장이니까 좀 웃고 넘어가시죠. 나중에 하락장 되면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뭐 암호화폐 전문가라는 분이 이더리움 가격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 역시 3월 25일 기사였는데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SEC가 최근 조사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3주간 거래소에 이더리움 42만 개가 이제 입금이 됐다. 대부분은 이게 매도 물량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작은 코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기사에도 약간 심기가 불편해지는데 이제 몰빵을 했을 때 뭐 하락장에 이런 걸 맞았다. 이제 감당이 안 되십니다. 뭐 강세장 안에 조정 때도 감당이 안 되실 거고요. 이 뉴스도 뭐 그 어저께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더리움 관심 미미하다. 비트코인이 압도적이다. 우리는 이게 다 말방구인 걸 압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블랙락 ETF 이더리움으로 신청을 해놓고 관심이 미미하다. 이게 그럴 거면 왜 했나요? 근데 말방구인 걸 아는데요. 만약 폭락과 함께 이런 기사가 뜨면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더리움이 10%, 20%, 30% 계속 매일 떨어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던 믿음도 확신도 다 사라지는 거 아마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실력에 맞고 평안한 금액을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RWA 최근에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AI 게임 다 좋죠. 다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 코인 사라질 수도 있고 당장 마이너스 50%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 말씀드렸던 뭐 월가가 선택한 코인이나 뭐 해커가 선택하는 코인을 좀 이렇게 더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번에 비트코인 뭐 ETF 신청했었죠. 그리고 이더리움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고 뭐 솔라나다, 아발란체다, 폴리곤이다, 체인링크다 뭐 수많은 RWA 코인들이 이제 고속도로를 채택을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채택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한결 편할 겁니다. 이제 하락이나 조정을 맞을 때도요. 이런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아 그래도 이건 적어도 망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커가 선택한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인리스에서 해커라는 단어를 치면 정말 수십 개 기사가 나올 거거든요. 제가 최근 것만 가져왔는데요. 뭐 어떤 코인, 뭐 해커와 합의, 어떤 코인, 뭐 토네이도 캐시로 이체, 이 해커들이 가져간 코인의 90% 이상은요. 어떤 코인이었을까요? 여기 뭐 답이 있는데 이더리움입니다. 90% 이상을 해커들은 이더리움만 가져가더라. 물론 다른 코인도 있는데요. 왜 이 친구들은 이더리움을 이렇게 훔쳐가서 토네이도 캐시, 그러니까 자금 세탁하는 이제 뭐 서비스거든요. 이런 데 가서 자금 세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들은 해커, 범죄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동료들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뭐 달러나 지금 이더리움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조금 의외긴 했어요.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실생활에도 뭐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쓰이지만 해커들, 범죄자들도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가치가 보장되는 유일한 자산으로 선택을 받은 코인이다. 그러면 한결 이런 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아까 그 특정 한 종목, 뭐 두 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나눠 봤습니다. 자, 결론에 왔는데요. 특정 종목에 분노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트코인은 뭐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쌀 때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가 이번 영상의 주제였는데요. 물론 한 종목의 코인 주식에 올인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해보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해보니까 그 종목에 악재가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장기 투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비중이 높은 알트코인은 좀 튀었을 때 좀 덜어내고 비트 이더에 힘을 줘서 투자하자. 그리고 나머지 알트들도 작은 비중을 유지하니 마음의 평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정답은 아니므로 사계절 평화롭게 투자할 수 있는 각자의 원칙을 만드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